7년간 라스의 독한 막내로 끝자리 지키며 최연소 공로상 수상의 예능돌 타이틀 얻은 라스 최대 수혜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인기만큼 얻은 안티 때문에 애정보다는 애증이 더 가득하다는 막내 오타 규현! 네. 우리가 그렇게 퍼줬는데 애증은 웬 말입니까? 규현이가 이제 슈퍼주니어가 이제 올해 데뷔 15주년인데 얘는 다 나가는데 앨범이 안 나와요? 앨범이 이제 내년, 그러니까 다음 달에 나와요. 다음 달에. 나오면 15년이야. 네, 원래가 이제 제 친구들도 올해 11월이 이제 팀이 15주년이거든요. 원래 희철이 특이 막 이제 곧 40 아니야? 마흔 됐죠 이제. 희철이 나랑 동갑이니까. 한때 후반. 춤출 수 있어? 춤출 수 있어. 이제 주니어가 아니잖아. 아니, 저희 잘 춰요. 잘 추고. 잘 추지. 그리고 아대 같은 거 해야 될 텐데 이제. 옛날에 비하면 그러니까 뉴스에서 봤는데 옛날 나이로 치면 우리 나이 곱하기 0.8을 해야 된대요. 네, 이제 그런 것까지 따질 나이가 됐다. 자, 규현 요즘 본인이 본인 모습을 보면서 전율을 느낀다고요. 여전하네. 요즘에 여전한 건 아니고 요즘에 사실 프로그램 하나 다시 새로 한 게 있는데 좀 잘 되고 있어요. 싱어게인? 네, 싱어게인. 아, 저거게 그거 맞아. 그거 하더라. 네, 그것도- 컨셉이 좋더라 그거. 그거 보면서 근데 저도 몰랐던 저의 그 재능? 지적해 보이는 멘트들과 감동스러운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내가 저런 말을 했었어. 내가 이렇게 멘트를 잘 치나? 제일 좋았던 멘트, 본인 멘트 중에. 전 사실 뭐 예를 들어 종신이 형, 윤종신 씨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기대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까는 거 좋다. 기대를 안 했던 과거의 나를 정말 한심하게 생각해요. 전혀 느꼈어. 그냥 내가 슈스케에서 다 뽑아먹고 세탁하는구만. 보는 사람이 전율을 이런 느꼈겠다. 주옥 같은 멘트들이 많아요. 예. 쉼 없이 쉼 없이. 예. 원래 오디션 프로그램 가면 한번 코멘트가 저렇게 시작해야 돼. 이상한 말로. 맞아. 저만 이렇게 느끼나요? 약간 도치법으로 시작해야지 확 주목해. 아니 이래야지. 저는 실망했습니다. 맞아. 기대를 안 했던 저에게 실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 아니 제가 또 표현을 와, 또 이게 아직 많이 진화됐어요. 먹히는구나. 제가 심사평을 하다가 이천혜 선배님도 옆에서 그것도 제 거를 또 같이 또 해주셨어요. 제가 지려버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린다. 와 선생님께서 그거를 또 아 이선희 씨가. 저도 지렸어. 저도 지렸어요. 아니, 그냥 하신 분께서. 지르면 밑에 닦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흥건하네요. 많이 치네. 이방인 멘트 많이 쳐. 흥건하네요. 오빠. 와, 세다. 거기 싱어게인은 거의 화장실이네요. 화장실이 왔어요. So 왜? 그래서 기저귀 차고 왔다고. When again. 규현은 사전 인터뷰를 3시간 하자고 하더니 시작하고 40분 만에 그만하면 안 되냐고 계속 대충했다고. 예. 왜? 왜냐면 어쨌든 간에 거기서 그걸 인터뷰를 다 하고 있는다고 해도 그게 다 나오질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MC들과의 케미, 그런 호흡들에서 더 재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역시. 와가지고 그냥 형들이랑 누나랑 해가지고 그냥 재밌게 놀다 가고 싶은 생각에 그리고 앞에 좀 이것저것 아니 근데 저기 네. 그래도 이제 뭐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하고 그런 생각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 왜냐면 윤영 정도면 이제 나이가 이제 네. 50이 그러니까 뭐 그런 뜻인데 저렇게 하면은 나는 사실 걱정을 안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저기 제작진들이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식어될 수가 있어요. 싱어게인 떴다고. 뭐 제작진은 잘 알잖아요. 야, 규현이 봐라. 말이 큰데. 전율쟁이라고 지금. 에피소드가 없으니까 방송사도 알잖아. 얘기 만들어내는 거. 입하다 정솔해야 된다, 이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거지. 근데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구라 형이 너무 지금 이제 뭐랄까 기득권 약간 그 느낌이 너무 나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지. 예전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니, 네. 제가 갖고 있는 얼마의 재산 갖고 기득권이라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여전히 광야고 황야고 여전히 배워. 제가 이 바쁜 와중에도 유튜브로 3개씩이나 하고 이거는 제가 아직도 광야고 야성을 좋아한다는 거로 그 기득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의료보험 좀 많이 내고 이런 걸로 저를 기득권이라고 하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출발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럼 김동준은 출발. 어려움 많이 냅니다. 그럼요. 예. 예. 윤종신이 왜 게스트로 라스에 나오는지 이유를 알겠다. 아, 당연히 알고 있죠. 네. 일단 제가 이제 종신이 형의 그 최근 행보를 좀 봤어요. 보니까 이제 승기 형 그 나오는 집사부. 그 집사부 때리시고 그다음에 때리고. 유열 선배 나오신 스케치북 하시고 그러니까 뭐 거의 넌너뭐아니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편한 사람들 있는 프로그램에 나가는 거죠. 네. 아무래도 한 1년 정도 쉬다 오면 좀 감이 떨어졌을까 불안한 마음이 좀 생기거든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좀 익숙한 곳에 찾아간 게 아닌가. 아니 종신이가 감을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막 다룰 존재는 아니야. 내가. 아니, 종신이가 무슨 감을 걱정해. 사실은 아무 계획 없어. 하다 보니 이렇게 그래, 섭외가 하다 들어온 보니까 거는 하는 그러지. 거예요. 뭐 라스 나오시는 거 제가 좀 받쳐드려야겠다 약간 요 생각하고 왔긴 했었거든요. 괜한 생각이었어요. 의리로. 어제 지리신 것 같은데. 지린다. 아, 지린다. 내가 생각한 거야. 아 여기 왜 휴지가 있어요? 최고다 진짜. 네. 유현 씨는 김구라 씨의 입에서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말이 있다고요? 네, 저는 구라 형이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아 사랑한다는 얘기는 끝까지 안 할 것 그 같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진짜 안 할 것 같은 느낌은 들어. 그 모습이 상상이 안 가가지고 동현이한테 하듯이 되게 막 혼내고 막 잔소리하고 막 이러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야. 연애할 때도. 네, 연애할 때. 너무 궁금해. 뭐 어차피 제가 사실 지금 저 나이도 있고 그런데 제가 배려를 하고 그래야지 사실은 제가 누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네, 언제가 저기 저 아침 방송에 나가서 제가 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아침 방송에서 얘기해? 아침 방송에 이런 분위기는 맞아. 맞아. 아침 방송에 여기 뭐 김한석 씨라든 이런 분위기 편안하게 언제 기회가 되면 김구라 씨가 많이 하는 말. 나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사위가 고마워라고 말. 그래, 그거를 제가 그래서 등상. 그렇지. 아침 방송에 나가서 좀 편안하게 위해서 자, 제가 그러면 얘기하는 이제 걸로 하겠습니다. 아내분께 영상 편지. 아침 방송에서 제가 한번 나가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다 진짜. 규현은 김구라 씨에게 꼭 이 질문을 하고 싶다는데. 그래요? 만났으니까 한번 뭐예요? 직접. 그 네. 조세호 씨가 네. 사실 최근에 유라인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뭐 그거는 뭐 전혀 뭐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걸 보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속에서는 살짝 붕거림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쿨한 표정으로 나는 내가 뭐. 사실 조세호는 김구라가 가장 많이 맞아요, 언급했고 맞아요. 가장 많이 함께했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루틴화가 돼가지고 나는 너무 식상한 거죠. 세월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도 항상 했던 거를 너무 하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본인도 마찬가지 아닌가? 마지막에 자기 합리화하고 이게 뭐야? 아, 지금 서운할 수 있지. 제가 세호 형이랑 같이 프로그램도 좀 하고 하는데 구라 형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맞아. 어떻게 뭐 사이가 잘 틀어진 건가 약간 이런 생각. 얼마 전에도 이제 조세호 씨랑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하는 그 구라철에서 제가 이제 조세호 씨 좀 섭외하려고 그래서 내가 전화하면 조세호 씨가 좀 부담 느낄까봐 우리 그 PD가 조세호랑 친구였어. 그 옛날에 프로그램 같이 했었나 봐. 그래서 내가 오빠 그럼 제가 섭외할게요. 그래서 그럼 네가 해. 만약에 안 되면 내가 전화할게 했더니 다음 주에 갔더니 오빠 세호 얘기 당장 꺼내지 마세요. 와, 왜야? 왜? 이랬더니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쁜 것 같지 않은데 뭐 오빠도 있고 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바쁘다고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 뭐 이러고 말았거든요. 난 조세호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 괜히 상처받을까 봐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아 조세호한테 상처 왜 받아? 어쨌든 제가 보고 싶었던 모습 다 봤어요. 예. 이거 보고요. 이거 보고 충족이 됐습니까? 요거는 미리 좀 말씀드리고 요건 또 제가 또 방송에서 요것도 제가 한번 시츄에이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세호 씨도 요걸 아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핸드폰에 저장해서 뭐 두고두고 꺼내보는 게스트가 이거는 있어요. 이제 저는 실제로 제가 그거를 웃긴 거를 제 폰으로 찍어가지고 지금 네. 보고 있는데 박재정 씨가 나왔을 때 아 재정이 기억이 가뭄가뭄하다고. 박재정 씨가 말이죠. 평소에 그 윤종신 씨의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다닌다고 하는데 저도 그게 가뭄해요. 가뭄 피해가 가뭄 현상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레전드야. 기억이 가뭄한 상태야. 그리고 맞아. 이건 알아. 범선 얘기했더니 김범선 씨. 범선 있는 거예요? 초록색 아니야 초록색? 범선.
김범선 씨요? 대범선. 아니 나 근데 나 그것도 갑자기 생각나네. 규현이 생각나니까. 규현이가 그때 여기 있을 때 저희가 나섰어요. 미스터 로봇 장수원. 괜찮아요? 뭐 이거 할 때.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근데 그때 규현이가 계속 수원이가 얘기할 때마다 로봇 흉내내니까 수원이가 정말 열받아. 완전 빵이 돌아가지고 저거 내가 죽인다 이런 눈빛으로. 제키 떨거지 멤버들 빨리 선배니까. 이건 정말 그지? 아니 저거 내가 가만둔다 이러면서 이미 뭘 아냐.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무릎 꿇고 저 이따가 뭐 좀 할게요 하고 아니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또 빌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정도인지 몰랐어. 그래서 너무 열받아. 내가 풀샷에 잡히더라고. 와. 내가 할 때마다 계속 로봇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근데 처음에 한간족 했어. 아, 그럼. 그걸 열심히 하더라고 진짜. 아니 그 이후에 또 이렇게 같이 또 한잔 하면서 또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거 네 생각이야. 수원이 나올 때 민경이도 같이 나오지 않았나? 강민경? 오늘 연기의 힘 특집이에요. 아, 연기의 힘. 네, 그래서 이걸 잡고 넣었네. 나는 그게 되게 고마워요, 그분들이.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상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기꺼이 나와서 그 장면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아, 진짜. 맞아 그런 분들 나왔어. 그 우는 장면. 근데 규현은 또 라스 때문에 친해진 게스트가 또 있다고요? 아 그렇죠. 이게 또 그 게스트 분들이 나오셔서 완전 빵빵 터트리고 2회분 분량 나고 막 이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양세형 형. 아 비슷해요. 핵폭탄급 우승상품 4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세형 씨는 약간 유세윤 씨의 궤를 좀 이어가는 후배인가? 후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라인을 따라가다가 양세형 씨도 지금 굉장히 얌전해졌어요. 얌전해졌어? 지금 백 선생님 라인으로 좀 가고. 예. 근데 세영이랑 가까워진 이유가 있잖아. 그렇죠. 예, 그 제가 인성 논란으로 제가 문제를 일으켰었던. 제 연예계 인생이 딱 유일하게. 예, 30만 원 줬다고 뭐 그때 그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하면 또 다시 방송으로 보면 돼. 재조명 되잖아요. 예. 재경이랑 뭐 다 있는 건데 뭘 그래? 아,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예, 뭐 이게 제 지인 지인 사회를 받으러 오셨다가 이제 뭐 이렇게 드리는 과정에서 규현 씨가 마침 이제 친구분이랑 돈을 뽑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봉투에 담은 것도 아니고 그냥 5만 원짜리 내가 봤을 때 4장 정도 아니에요. 옆에 규현 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 그럼 안 받으게나. 저도 연예인인데 그럼. 원래 그런 거 잘한다. 민망을 해서 그냥 아무튼 그 이후에 형이랑 되게 가까워져가지고 술도 같이 많이 마시고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가까워졌어요. 네. 미안할 사항이 아니고 말 전달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말을 중간에 스킵하고 그래서 그렇지 전혀 뭐 그런 상황 아니었어. 또 그 당시가 또 이제 세영이 형이 그 되게 지금처럼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아니어서 뭔가 오히려 막 제가 더 막 이렇게 막대하고 이런 느낌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지금 너무 잘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아 양세형 우리 예. 우리 양 선배. 네. 아이고 집 앞이군요. 네, 지금 그 집 앞은 아니고 지금 뭐 바로 약속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지금 아유. 카페 이런 데 못 들어가잖아요. 네. 네네네. 아유. 사실 제가 라스에서 우리 양세형 씨와 그 인성 논란 이후로 굉장히 친해졌다고 하면서 지금 세영이 형 얘기를 좀 그러니까 아유 했거든요. 고마워요. 아, 근데 그게 사실 뭐 인성 논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냥 라디오스타에서 그냥 MC들과도 뭐 인연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해서 한 건데 아, 좀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아니야. 무슨 얘기야? 뭘 그래? 아 지금 얘기 보니까 전화 빨리 끊자니. 얘기 오셔가지고 아니 우리 저기 라스 나고 대박이 났잖아요. 그 이후에 좀 많이 변했나요?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라스를 시작으로 스케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뭐 언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들어와서 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이제 있어요. 뭐 근데 그게 우리가- 스타트가 진짜 라스예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한 건데 저는 사실 그 양세형 씨가 언제든지 잘 될 수 있었다고 보고요. 트리거 역할 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재미없어. 인간적인 얘기예요. EBS 가서 해 그런 얘기는. 안영미 씨가 우리 양세형 씨가 예전에는 진짜 막 공격적으로 웃기고 그랬는데 요즘 너무 얌전하고 몸살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양세형 씨 지금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거기서 빠리빠리 쉐키 빠리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한다. 아, 고마워. 와, 한다. 이거 빨리 하고 안 가려고 그러는구나. 여기서 볼. 안 변했다. 안 변했다. 하나도 안 변했다. 아, 여전해. 사람들하고 지금 창피해. 지금 창피해.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 꽁트까지. 아유. 안 변했어. 아, 여전해. 아, 내 오해가 있었네. 그래, 양세형 씨, 저 고생 많고 나중에 또 좋은 일로 한번 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저기 얼마 전에 그 박나래 씨랑 우연찮게 통화했는데 박나래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 선배님 그때 저기 저희 그때 술 먹으라고 장도연 씨하고 해가지고 50만 원. 맞아. 기억나. 박호정. 아니다. 야, 받아. 일단 우리 기자님 박수 한번 드리자. 내가 기억도 안 났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잘하네. 요즘 고맙다고. 방송하다 말고 용돈 많이 잘 주잖아. 원래 옛날부터 많이 줬었어. 내가 보기에는 50만 원 주고 50만 원 이상 뽑았어요, 지금. 해야 돼, 그러려면. 해야 돼. 좀 말이죠. 우리 저 윤종신 아들 라이기와 라이벌 관계라는 게 예전에 그 테니스 전미라 선배님 하신 거기 미라클. 맞다. 미라클에 좀 나갔었어요. 아, 미라클에? 뷰리 배웠었지. 네, 저도 좀 배웠었는데 근데 저는 뭐 자주 뭐 나가지는 못하니까 그냥 가끔 나가서 이렇게 한두 번 치고 했었는데 그 레슨해주는 그 친구가 형 혹시 그 게임 한번 그래도 해보시는 게 감 익히기 좋다. 그래서 좋지. 그래서 뭐 하자 그랬더니 제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뭐 수준이 비슷할 것 같은 라이기로 한번 라이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네, 완전 애기. 그래서 라이기 정도면 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랠리를 좀 해보면서 했어요. 근데 랠리를 이렇게 몇 번 쳐보더니 게임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이기 몇 살 때? 7살? 되게 어려워요. 그 정도 나이여서. 부터 어릴 때.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 교실에 나가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럼 지금 되게 잘 쳤어. 아, 더 잘 칠 거 아니에요. 라이기만의 시크함이야. 예전에 라이기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도 네. 장난감 이거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아주 또 빼닮았구나, 아버지를. 아버지를 또 빼닮았구나. 그 이후에 세윤이 아저씨네 갈까? 그랬더니 뭐 해? 뭐. 아버지를 또 빼닮았네. 기현이가 새벽 4시에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그래? 새벽 4시에. 그 이제 어디다? 이게 뭐 팬분들이랑 그게 사적으로 그러니까 비공개로 메시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팬들이랑만 딱 메시지 주고받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새벽 한 3, 4시쯤 되면은 이게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잔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팬쉽이에요. 팬들하고 같이. 하는 건데 잔이 시작해가지고 뭐 항상 새벽 4시 그쯤에 항상 메시지 보내니까 또 술 한잔을 하면 그 시간쯤 좀 센치해지니까 막 괜찮다. 노래도 불러서 보내주고 거기는 이제 팬들이 절대 외부로는 유출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팬들끼리는 그렇게 딱 서로 약속을 해놓고 네, 아무도 진짜 안 올리긴 해요. 새벽 4시에 딱 오셨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심지어. 아니 그 시간에 다 읽었는데도. 해외에서 뭐 낮에 계신 분도 계시고 영어로도 하고. 영어로는 안 해요. 번역이 다 돼요. 번역이 되니까.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다 되고. 그러니까 우리 저 윤종신 씨가 가만 보면 있잖아. 꼭 방송 끝날 때 피치를 올려. 왠지 알아? 신난 거야. 퇴근할 생각에 너무 신난 거야. 아, 이상한 성격이야.